바로 긱벤치 6를 돌려보니 이게 과연 플래그십이 맞나 싶은 레전드 성능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매우 생소한 구글 픽셀 10 제가 미국에서 들고 왔는데 이거 테크 덕후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픽셀이 제가 픽셀 폴드 이후로 두 번째이기도 하고 이번에 여러모로 재미난 부분들이 많아서 빠르게 살펴봅시다. 먼저 박스부터 보면 패키징이 뭐랄까 매우 친환경적인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박스에서 신문지 냄새가 나요. 디자인은 픽셀 10이 있고 구글 로고와 함께 언박싱이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화살표를 뜯어야 옆으로 열리고 안쪽에 비닐이 감싸져 있는 픽셀과 함께 C2C 케이블과 종이 쪼가리와 동그라미 유심핀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매우 단순하죠. 그리고 뜯어서 확인해 볼 때 디자인이 픽셀 9 프로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 10 프로와 10이 완전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돼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저도 디자인에서 프로와 큰 차이가 없길래 일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개발자 후기를 보니까 이 디자인은 픽셀 11까지 내년까지 유지한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후면은 유광으로 되어 있고 반짝이는 유광이 아닌 은은한 유광 느낌, 카메라섬은 또 특이하게 로보캅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도로 툭 올라와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중국제나 애플은 카메라섬을 유리로 마감을 했는데 픽셀은 카메라섬이 알루미늄과 섞여서 검은색 부분만 유리고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독특한 디자인이죠. 중간에 구글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데 옆면을 보면 아이폰 15, 16처럼 각진 듯 하면서도 엣지만 약간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요. 옆면만 보면 아이폰 16 같긴 합니다. 그러나 볼륨 버튼이 일자형으로 이어져 있고 눌러보면 좀 뻑뻑해서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버튼은 없고 C타입과 함께 스피커 그릴이 있습니다. 무게는 6.3인치인 것을 감안하면 200g이 넘기에 다소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이폰 16 프로라든지 갤럭시 S25와 비교해보면 이건 크기 대비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두께도 8.6mm로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번에 안드로이드 최초로 치투 맥세이프 규격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갤럭시처럼 케이스를 써야 치투 레디가 아닌 아이폰처럼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맥세이프 액세서리 픽셀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카드 지갑 같은 거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자력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식 액세서리에서도 대놓고 그냥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팔더라고요. 이건 아주 훌륭한데요. 갤럭시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도 켜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베젤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요즘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갤럭시 S25 대비 2배 두꺼운 2, 3세대 전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니고 다행인 건 상하 좌우 베젤은 또 균일하게 맞춰줬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 펀치홀 사이즈도 생각보다 큰 게 S25 일반과 비교해보면 꽤 크다는 것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지면서 120Hz가 안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버벅거리는데 알고 보니 기본 세팅이 60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120Hz를 켜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120Hz가 기본 아닌가 싶고 AOD 또한 켬으로 해야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픽셀 감성 좀 어렵죠. 지금은 제가 일부 커스텀을 해놨긴 했는데 세팅하면서 잠금화면 아래 카메라나 플래시도 기본에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픽셀스럽다 해야 되나 화면 보호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AOD는 아닌데 충전 중일 때만 예전 모니터 감성 마냥 화면 보호기가 뜹니다. 이건 사실 아이폰에 스탠바이 모드 성격이 강한 게 맥세이프에 올려두면 스탠바이 같죠. 심지어 세로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UI를 볼 때 딱 구글 순정 그 자체 RCM만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개발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안드로이드 감성에다가 시계에 들어가서 봐도 꽤 볼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톱워치 시작 버튼이 왜 이리 크지 했는데 알고 보니 카메라 디자인에서 따온 것 같더라고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건 기본 탑재이긴 한데 이건 픽셀이 아니어도 안드로이드 모든 스마트폰 지금 다 쓸 수 있어서 특별한 건 아니고 퀵 패널도 열어보면 안드로이드 16을 미리 볼 수 있는, 참고로 갤럭시는 아직 안드로이드 16 정식 업데이트가 안 나왔지만 픽셀에서는 16을 빠르게 써볼 수 있어요. 설동도 좀 UI가 우리가 쓰는 거랑 많이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적화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앱도 버벅임 없이 모두 다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최적화 자체만 놓고 보면 안드로이드 1등일 수밖에 없는, 그 외에도 진동 느낌도 괜찮고 터치할 때 들리는 터치음도 듣기 좋게 톡톡 거리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 국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통화 녹음은 따로 없고 VoLTE 제가 서브폰 메인폰이 KT라서 실사용을 해보니 VoLTE가 일단 안됩니다. 알아보니 국내 3사 모두 다 순정 기준으로 안되기 때문에 등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긴 되는데 LG U+가 가장 쉽고 KT가 가장 불안정합니다. 장점은 여기까지. 제가 픽셀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가 칩셋이거든요. 참고로 픽셀이 여태까지 삼성의 파운드리 칩셋만 고집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TSMC로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역사를 볼 때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넘어가며 개떡상해버리는 성능과 전성비를 보여주길래 텐서 칩셋도 그럴까 싶어서 바로 긱벤치 6를 돌려보니 이게 과연 플래그십이 맞나 싶은 레전드 성능이긴 합니다. 12기가 램 제품인데 이게 올해 출시한 모든 플래그십 칩셋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퀄컴의 1세대에서 1.5세대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엑시노스 2500보다 낫다는 거죠. 3D마크 GPU 성능도 보면 최고점은 3000점에 최저는 2300점, 안정성은 78%로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최고점 기준 퀄컴 8 엘리트에 비해 반토막 수준의 성능에다가 최저점도 500점가량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 보면 TSMC가 무조건 만능이 아닐 수도 있구나 싶어요. 이건 사실상 TSMC 삼성 잘못이라기보다는 텐서 코어 설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확실히 높아 보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배터리가 작은 크기의 5000mAh로 크기 대비 상당히 큰 용량이 들어갔고 3D마크 기준 배터리는 10%만 소모했는데 타 플래그십보다 확실히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텐서가 고성능보다는 효율성과 전성비를 더 크게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부터 성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하죠. 그러나 배터리 하나만큼은 상당히 오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충전 출력이 30W로 되어 있어요. 갤럭시 S25 일반이 25W인 걸 생각하면 뭐 그나마 좀 더 좋다 해야 되나? 완충에는 거의 1시간 반 정도 상당히 느리고 그래도 치2 맥세이프 15W 충전을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생폰에서 지원한다는 장점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카메라도 간단하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0.5배 초광각, 1배 메인, 5배 망원으로 되어 있고 뷰파인더에서는 2배의 무손실까지. 그런데 이번에 화소스가 너프를 먹었고 망원이 추가된 거라 하더라고요. 사진은 그냥 무난하게 그럭저럭 찍히는 일단 가장 기본 플래그십에 5배 줌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일단 좋아 보이긴 합니다. 카메라 셔터음도 들려드리자면 그리고 동영상도 보면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지만 초광각은 4K 30프레임까지만 됩니다. 이건 무슨 혼종이죠. 그리고 동영상에 재밌는 기능도 있는 게 시네마틱 펜이라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 기존 촬영 시간에 2배를 늘려서 영화 같은 모션을 보여준다는데 실제로 찍어보면 꽤 그럴싸하게 보여줍니다. 스피커도 보면 6.3인치 크기인 걸 감안하면 출력 자체는 꽤 빵빵하게 되어 있고 저음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고음도 꽤나 잘 들리는 중상위권 수준의 스마트폰 스피커 음질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픽셀 10 언박싱 및 간단 후기 말씀드려 봤는데 픽셀 자체가 구글 순정이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적화가 가장 안드로이드에서 잘 되어 있다는 점, 안드로이드 감성이 여전히 군데군데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성능과 디스플레이 베젤이라든지 느린 충전 등등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 비슷한 가격대 플래그십과 비교를 해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대신 제가 흑우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한 1, 2주 더 고통을 받아보고 분석 리뷰라든지 재밌는 영상 마구마구 준비해 볼게요. 끝!